어디서 이렇게 생선 비린내가 나요? 박순자 씨는 노골적으로 코를 찡긋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였어요. 우리 준호는 대기업 본사 기획팀에서 일해요. 연봉도 좋고 앞길도 창창하고. 시어머니는 생선 냄새 운운하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아들 자랑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친정엄마 이영애 씨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한낮 시장 상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시죠.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오후 6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아들 준호와 예비 며느리 민지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10분 후 나타난 두 여성을 보자 박순자 씨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단정했지만 그 옆에 50대 여성은 영락없는 서민 티가 났어요. 검소한 옷차림에 거친 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시장 냄새까지. 역시 그런 집안이구나. 박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우월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자랑이 시작됐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본사 기획팀에서 일한다는 것,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박순자 씨의 입에서는 자부심 가득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영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가끔 그러시구나 다행이네요. 같은 짧은 대답을 할 뿐이었죠. 하지만 박순자 씨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학벌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왔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슬쩍 던진 한마디. 요즘 세상에는 가문의 품격이 중요하죠. 이영애 씨를 힐끗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민지는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도 준호와 만날 때마다 은근히 자신의 집안을 깔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으니까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준호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예비 아내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순자 씨의 우월감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가 좋은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둔 자신과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집안 사이의 차이를 계속해서 암시했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영애 씨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 참고 있었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는 중에도 박순자 씨의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격이 다른지를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얼굴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에피타이저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포크를 들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들 자랑을 넘어서 자신의 집안 이야기까지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준호 아버지가 어떤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이 됐는지, 자신도 명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이영애 씨는 작은 조각의 음식을 입에 넣으며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영애 씨에게는 자랑할 게 훨씬 많았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시작한 작은 생선 가게가 이제는 여러 지역에 납품하는 수산업체로 성장했거든요. 그 수익으로 강남 상가 건물 몇 채를 샀고 이제는 월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영애 씨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고 겸손한 성격상 부를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가문의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순자 씨가 이영애 씨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훨씬 높은 계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미래나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집안 배경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명백히 시장 상인 집안인 이영애 씨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민지는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착각된 우월감과 그 우월감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환경이 정말 중요하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거든요. 평소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했던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어머니 편에 서 있었어요. 민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니까 더욱 대담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외가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이고 한쪽은 시장에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실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진짜 경제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이 진짜 사랑을 찾기를 바랐고 돈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준호가 또다시 박순자 씨의 편에 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지도 이해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지금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인데. 박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아이들, 교육 방침 같은 것들. 이는 곧 당신네 집안 형편에 맞춰서 살 각오되어 있느냐는 뜻이었어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여전히 참고 있었지만 그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메인 코스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급스러운 요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런 음식들 평소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영애 씨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마치 시장 상인이 이런 고급 요리를 알겠느냐는 식의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런 곳보다 훨씬 비싼 레스토랑도 자주 가봤거든요. 사업 파트너들과의 식사 자리도 많았고 혼자서도 종종 이런 곳들을 이용했죠.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에요. 정말 좋네요. 겸손하게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곳은 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회사 회식 때문에 이런 데 자주 와봤거든요. 접대도 있고 하니까. 이는 곧 우리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만 당신들은 아니겠죠? 라는 뜻이었어요. 민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지에게는 이런 호텔 레스토랑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런 곳들을 자주 다녔거든요. 심지어 이 호텔도. 하지만 민지 역시 어머니처럼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순자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혹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요즘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신혼집 문제도 있고 노골적으로 경제력을 따지고 드는 질문이었어요. 저희가 최대한. 이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박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부담 갖지 마세요. 워낙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시장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었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하류층으로 규정하고 동정하는 듯한 어투로 무시하는 것.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해해달라는 신호가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이 교육비 문제도 있고. 박순자 씨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이야기했어요. 마치 가난한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이영애 씨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저희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박순자 씨가 마치 큰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준호 아버지도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는 곧 우리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지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놓았거든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됐어요. 민지야?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민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차갑고 날카롭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순자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영애 씨도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민지야, 괜찮지? 이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폭풍전 고요함 같은 목소리였어요. 박순자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갑자기 코를 찡긋하더니 손으로 코앞을 부채질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정말 죄송한데. 이 냄새가 너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음식 맛이 안 나네요. 이영애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하다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박순자 씨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민폐고. 주변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실제로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영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를 피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박순자 씨가 마치 관대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불쾌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곧 다음에는 이러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민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준호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몇 년 동안 사랑해온 남자가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이영애 씨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준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순자 씨는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선 것을 확인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서로 조금씩만 맞춰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그 맞춰가자는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들이 우리 수준에 맞춰라였어요. 솔직히 걱정되는 게. 박순자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나는 자리마다.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이영애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평생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당해야 한다니.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박순자 씨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만하세요.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의 목소리였거든요. 뭐라고? 박순자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만하세요. 민지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민지야, 왜 그래? 준호가 당황해서 민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민지야. 어머니 말씀에 동조하실 거면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지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순자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린 게 어른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버릇이요? 민지가 박순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른이라는 분이 다른 어른한테 하신 짓은 뭐예요?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딸이 걱정됐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박순자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민지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혹시 이 호텔 건물 누구 건지 아세요? 민지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좋은 호텔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민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런 걸 왜 갑자기? 박순자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 씨.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씨가 의아해했지만 그 남자는 박순자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민지만 바라보며 깍듯하게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 호텔 지배인 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이. 사장님께서 따님이 오셨다고 연락받았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따님. 박순자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지배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아버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박순자 씨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후식이나 차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민지야, 방금 그게 뭐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사장님 따님이라니. 그게 무슨... 아, 그건 말이에요. 민지가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호텔 건물 주인이에요. 박순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냥 건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 호텔 건물도 그중 하나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 집이. 박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생선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산업체 운영하고 있고 그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했어요. 이영애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강남 쪽에 상가 건물 몇 채, 그리고 이런 호텔 건물들. 민지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월 임대료만으로도 억 단위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순자 씨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방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있던 시장 상인 집안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냐고요? 민지가 박순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박순자 씨에게는 치명타였어요. 어차피 돈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는 곧 당신처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그럼 내가 너희 집이 이렇게. 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시니까. 박순자 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모르셨으면 사과하시면 돼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변명만 하고 계시네요. 그 순간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박순자 씨가 그토록 싫어하던 시선이 이제는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가요. 이영애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과 더 이상 시간 보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준호가 급히 일어났어요. 민지야,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자. 하지만 민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요.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가려 했어요. 박순자 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급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기에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준호야, 나도 나간다.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레스토랑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박순자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준호가 뒤따라오며 어머니를 달랬지만 박순자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할 수 있어? 박순자 씨는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사실 박순자 씨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시장 상인이라고 무시했던 집안이 실제로는 호텔 건물 소유주라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박순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경제력을 따지며 무시하고 심지어 결혼을 반대한다는 식으로까지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은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집에 가? 이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박순자 씨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깐만.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평소 자신이 얼마나 계급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직업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오해였으니까 사과하면. 사과? 박순자 씨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과로 해결될 일이야? 내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사실이었어요.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서 인격 모독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 씨. 돌아보니 이영희 씨였습니다. 민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는 더욱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영애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이영애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거든요. 박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영애 씨 말이 완전히 맞았으니까요. 만약 저희가 정말 어려운 집안이었다면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했나요? 이영애 씨의 질문에 박순자 씨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래선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 저도 별로 잘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나 봐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영애 씨는 잠시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박순자 씨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정말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지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영애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네, 준호 씨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라고까지 하셨죠. 이영애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 저는 민지가 몇 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준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 편에 섰으니까요.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민지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봤거든요. 민지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어요. 박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박순자 씨가 간절히 말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영애 씨가 뜻밖의 말을 했거든요. 레스토랑을 나온 박순자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 준호가 뒤따라오며 어머니를 달랬지만 박순자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할 수 있어? 박순자 씨는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사실 박순자 씨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시장 상인이라고 무시했던 집안이 실제로는 호텔 건물 소유주라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박순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경제력을 따지며 무시하고 심지어 결혼을 반대한다는 식으로까지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은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집에 가? 이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박순자 씨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깐만.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평소 자신이 얼마나 계급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직업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오해였으니까 사과하면. 사과? 박순자 씨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과로 해결될 일이야? 내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사실이었어요.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서 인격 모독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 씨. 돌아보니 이영희 씨였습니다.
민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는 더욱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영애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이영애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거든요. 박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영애 씨 말이 완전히 맞았으니까요. 만약 저희가 정말 어려운 집안이었다면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했나요? 이영애 씨의 질문에 박순자 씨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래선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 저도 별로 잘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나 봐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영애 씨는 잠시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자 씨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정말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지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영애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네, 준호 씨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라고까지 하셨죠. 이영애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민지가 몇 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준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 편에 섰으니까요.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민지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봤거든요. 민지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어요. 박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박순자 씨가 간절히 말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영애 씨가 뜻밖의 말을 했거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영애 씨의 뜻밖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머니.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순자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이영애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이영희 씨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박순자 씨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민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영애 씨는 박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진짜로 뉘우치고 계신 것 같고.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영애 씨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씨예요. 저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박순자 씨보다 준호 씨가 더 실망스러워요. 이영애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준호 씨는 민지와 몇 년 동안 만나면서 저희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민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셨을 텐데.
이영애 씨의 말에 준호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왜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눈치 보느라 바빴죠? 이영애 씨의 질문이 예리했어요. 민지가 몇 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니.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영애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준호 씨, 정말로 민지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네, 정말 사랑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요? 민지와 결혼하면 저도 가족이 되잖아요. 그때도 어머니 눈치만 보실 건가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면 정말로 가족을 지킬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영애 씨의 질문은 준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키기도 싫고 민지를 잃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영애 씨가 다시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응? 저는 민지와 결혼할 거예요. 박순자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민지나 장모님을 무시하신다면 저는 민지 편에 설 거예요. 준호야.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제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박순자 씨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박순자 씨가 이영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한테 정말로 기회를 주시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시장 구경도 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세요.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내요. 격식 차리지 말고. 이영애 씨의 말에 박순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준호의 변화도 느껴졌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지야. 이영애 씨가 딸을 불렀어요. 어머니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어.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야. 어머니. 물론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민지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민지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민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박순자 씨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박순자 씨가 이영희 씨를 바라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딸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아주시는 마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 이영애 씨는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 아니, 민지야. 박순자 씨가 민지를 불렀어요.
너의 그 강함도 이제 이해해.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구나.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아니, 좋은 가족이 될게. 박순자 씨의 말에 이영희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제게 기회를 주셔서. 그때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우리를 바꿔줘서.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만약 오늘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준호 씨, 이제는 달라질게. 정말로.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영애 씨가 박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시장 구경도 하시고. 네, 꼭 갈게요.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오시면 돼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도와드릴 일이요? 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이영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김치 담그는 거 도와주세요. 저희 시장 단골 손님들께 나눠드리는 김치가 있거든요. 김치요?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박순자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김치는 잘 담가요. 그럼 같이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두 어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민지와 준호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니. 민지가 이영애 씨를 불렀어요. 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용서하는 마음요. 그리고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 이영애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 살아온 방식이야.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실수하면 용서해주고. 네, 알겠어요. 준호가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당연하지. 이제 한 가족이야. 이영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순자 씨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호텔 로비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됐던 만남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결혼 이야기를 해볼까? 이영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서로 도와가면서 준비하자. 네, 좋아요. 민지와 준호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박순자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진짜 멋진 결혼식으로 만들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법이에요.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시장에 자주 놀러가며 이영애 씨와 친해졌고 준호는 장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민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들 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열린 결혼식에서 박순자 씨는 이영애 씨와 함께 김치를 나눠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박순자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마음만 열면 누구나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